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IBF 87학번이었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고 중앙회 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격동의 변화를 겪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7년에는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개헌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하려 했던 정권들을 무력화시키는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그 시위의 결과로 인해서 개헌이 저지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 해기도 했습니다. 87년에 또 저희가 전국 수련회를 강원도에서 갔었던 기억도 나고요. 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져서 연대 챕터만 해도 신입생들이 한 100명 이상 찾아오던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도 이루어졌고 굉장히 개방화가 이루어져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게 되어서 배낭여행도 이제 유행으로 퍼져나갈 때였고요. 경기도 굉장히 좋아서 대학만 졸업하면 손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현재는 제가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학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는 87년 이 정도만 해도 30% 미만이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대학 설립이 자유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학 정원이 늘어났는데요. 많게는 70%까지도 현재는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70%에 육박했던 것들을 고려하면 현재 대학교 진학률은 거의 저희 시대 때 고등학교 진학률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학생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일종의 그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굉장히 양질의 직업을 원하는데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직업의 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동아리 활동들을 1년이나 2학년 때까지만 하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취업 준비로 들어가면서 동아리들의 전체적인 회장이라던가 리더십들이 2학년으로 멈추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인구의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들은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1학년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2학년과 3학년, 4학년에 계속 줄어들어서 학교 전체 정원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나는 학교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들이 불가능해지는, 왜냐하면 고학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IBF 지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고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는데요. 끝까지 버티는 대학들이 굉장히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력해서 서바이브 하는 건지 살아남는 대학들이 강한 건지 그것은 저희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대학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대학들에게는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은 2022년 현재 유학생들이 온 숫자들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한 27만 명 정도인 걸 생각하신다면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밀려오고 있는 이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에 굉장히 기회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챗GPT를 비롯해서 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대학 전체가 이제 쇼크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학들이 이것에 변화해 가려면 환골탈태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던가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많은 고등교육기관에게 정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는 학교도 나올 거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골탈태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대학들은 상당히 더 세력이 커지면서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의 변화의 방향은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지식의 주입보다는 토론을 하고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과 이런 걸로 나눠져 있는 학문의 성향들이 융합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IBF가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IBF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과거의 관성에 매이기보다는 새로운 어떠한 기회들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기술의 변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 것인가는 사실은 대학교 시절에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대 때는 지속적으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것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내가 한순간에 모두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 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조급함을 좀 덜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BF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서로 부대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삶에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나가는 연습을 대학교 때부터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익을 연계로 한 집단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된 친구들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몇 명이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가질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IBF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을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지는 늘 살피자.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